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6월 11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화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는 정욱식이고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김종대 편집장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한 주 쉬고? 그렇죠. 지난주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우리 네. 진짜 안보가 한 주 쉬었어요. 네. 네, 그 사이에 이제 순위는 많이 추락했습니다만. 네.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쉬면서 좀 리프레시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또 영어 쓰네. 맞아요. 네. 편집장님은 또 여행도, 사모님하고 여행도 다녀오셨다는 소문이 또. 비밀인데 왜 또 공지하고 그래. 참, 하여간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아주 안색이 좋은 걸 보니까 두 분이 즐거운 시간 보내신 거로 그렇게 추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만 하십시오. 네,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지난 한 주에도 뉴스거리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방송에서는 또 두 가지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일부 때는 최근 또 논란이 되고 있죠. 군 복무자에 대한 그 학점 인정제도. 네. 이걸 국방부가 추진하면서 이걸 둘러싼 이게 현실적이냐, 네. 타당하냐, 또 위헌 시비는 없냐 이런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군 전문가인 디펜스 입실 플러스의 문영철 기자와 함께 심층적으로 이 문제 좀 털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네. 2부 때는 요즘 굉장히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네. 사드. 예. 우리말로 하면은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우리말도 어렵습니다. 일반 사람이 듣기엔 되게 어렵네. 네. 이 사드를 가지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네. 한국 이사에 딱 샌드위치 마냥 이사에 딱 낀 신세로 전락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무기 체계일 뿐만 아니라 이 한국의 국가 전략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전략적으로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 왜 미국은 이걸 한국에 배치하지 못해서 안달이고, 왜 중국은 쌍심지를 켜고 이게 한국에 배치될까 또 걱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드로 싸대기를 때릴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역시 우리 편집장님인데 역시 이 기량에 녹슬지 않았어요 저는. 예. 네. 그럼 우리 진짜 안보 전하는 말씀 듣고 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네, 진짜 안보 1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전하는 말씀 듣는 중에 우리 김종대 편집장께서 재미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주 기가 막힌 군사작전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이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거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참 아주 난감한데.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또 수석회의에서 유병헌 회장을 조속히 검거 못한다고 한마디 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런 표현을 썼나요? 네, 한마디 했습니다. 네. 당장 비상사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무부 주관으로 유관기관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이제 법무부, 대검, 경찰, 해경, 또 외교통상부, 그다음에 한참에 작전부장까지 참여해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치안 수사 인력하고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유병헌 잡는다는 거예요. 네. 동원되는 군 규모를 보니까 밀항을 막는다고 초계함, 구축함, 이런 호위함까지 투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상감시 레이더를 지원할 수 있고, 또 연안방어를 하는 이제 31사, 39사, 또 50몇 사더라. 해서 3개 사단 병력을 지원하고, 이게 이제 석간의 뉴스로 나왔습니다. 39사단하고
53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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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우리 군대 요즘 아주 바빠요. 굉장히 그러니까요. 바쁩니다. 예. 예. 이게 무슨 뭐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글쎄.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비상사태에 나 있는 거라고. 네. 검경 또 뭐 어떤 향토 사단까지 동원돼 가지고 네. 또 육해공군까지 출동해서 이런 건 이제 후방에서 그 대간첩 작전 통합방위 사태라고 합니다. 네네. 이런 때나 보여지는 그 양상이 네.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네. 요즘 군대 참 바빠. 그런데 그 범법자 잡는데 검경하고 공조를 해서 군이 이렇게 나선다는 얘기는 전 처음 들었어요. 간첩 잡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사태냐는 거죠. 뭐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후방작전하는 통합방위 사태도 아니고 이거 뭔 사태 이름도 없어. 이런 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군대까지 다 동원해서 이제 바다를 감시한다는 건데 이걸 또 지금 24시간 언론이 중계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산에 톡을 파고 가만히 있지 뭐하러 바다로 기어나갑니까? 뭐 미랑 그러니까 얘기 다 나오고 그런 건가요? 네. 중계방송 해주는데 네. 아니 사람을 잡고 싶으면 조용히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개천에 가가지고 고기 잡을 때 꽹가리 치고 오만 물 다 뒤집어 놓고 고기 어떻게 잡습니까? 조용히 그 물을 갖다 대야 네. 슬며시 기어 들어올 때 싹 이렇게 보쌈하듯이 움켜줘야지. 근데 이건 말이지. 무슨 육해공군에 무슨 경찰 해경에 지금 오늘 금수원에 말이죠. 그 경찰 병력이 10개 아니죠. 10개 중대 6,000명이 60개 중대 6,000명이 출동했습니다. 6,000명이요. 6,000명. 이거는 그러니까 엄마 2명 잡겠다라는 거였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2명 체포했어요. 네. 예, 2명 체포하는데 6,000명 갔어요. 6,000명. 그랬는데 이거는 이 정도 병력을 동원하려면 서울 경기에 경찰 병력을 다 빼야 됩니다. 예. 그래야 그 병력 숫자가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유병원 씨를 잡는 게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네. 이런 국가 공권력, 군대까지 총동원해서 잡고자 하는 의도가 네. 이게 뭐 그 청와대에 계신 모 인사와 유병원 씨가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 글쎄 왜 뜰줄알아? 아니 진짜 잡고 싶으면 이러면 안 되죠. 네. 우리가 과학수사 CSI 영화 봤잖아요. 은밀하고 조용하고 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동네 축구하듯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온 동네 소문내고 중계방송하고 어제 회의하는 것도 또 그냥 화면에서 매 시간대 틀어주고 아우 나중에 이런 꼴불견 이거 국가망신입니다. 이거 국가망신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완전 해외 토픽감이 아닌가. 해외 토픽감이야 이거. 예. 아, 참 이거 좀 도대체 웃을 수도 그래서 없고, 저 국방부 출입기자하고 연결을 시도해봤는데 네. 아무도 연결 안 하겠대. 예. 네,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왜 그러냐?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유구무원인 거네요. 유구무원이다. 예, 네. 오늘 합참 공보실에서 문자 메시지로 알렸어요 기자들한테. 네. 검경과 공조 체제를 기하고 있다. 예, 합참이 이게 합참 주관 작전입니다. 이게 예. 지역 단위 부대 작전이 아니에요. 네. 합참 의장이 주관하는 작전이에요. 그 합참 의장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앉아서 이런 작전이나 지휘해? 그러니까 합참 작전부장이 직접 이거 실무 책임자로 돼 있어요, 이게. 예. 아, 그래서 우리 군대 참 군인들 고생하십니다. 이 국군 장병 여러분, 이 짜증나지만 조금만 참읍시다. 아, 나 이거 진짜 아주 이런 것까지 이제 뒤치다거리 하려면 그것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여태까지는 조용하다가. 국민의 군대인지 어떤 한 사람의 군대인지 참 분간하기 힘든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참 이게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소식인데요. 뭐 이건 나중에 한번 또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국가 공권력, 특히 군대를 어떤 정치적으로 보여주기에 이용하는 이런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뭐. 그렇죠. 예, 네네. 구조할 때 못된 버릇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도 사상 최대 구조 작전이라고. 네네. 그렇죠. 함정 7대. 아니지. 함정 70척. 비행기 8대. 그다음에 육해공군 특수부대 다 투입했다고 떠벌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예. 예. 구조활동 초기에. 그렇지만 그렇죠. 한 명도 구조를 못한 바가 있었죠. 예. 그래서 사상 최대 구조 작전에 이어서 사상 최대 검거 작전. 네네. 예.
계속 사상 최대 시리즈로 갑니다, 이거.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부 방송 본질로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초대 손님 모셔놓고 네. 우리끼리만 떠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그 문영철 기자님 나오셨는데 여기 진짜 안보는 익숙하시죠? 아, 그래도 오랜만이시니까 이게 예. 감각이 없어서 떨립니다. 아, 그러세요? 이거 오늘 방송이 몇 번째죠? 세 번째. 세 번째로 생각됩니다. 예, 예, 세 번째로. 예, 예. 그 디펜스 21 플러스 기자로 계속 맹활약하고 계신데 요즘 좀 뭐 그 구독자 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뭐 항상 여러분들의 성원에 예,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꾸준히 늘어나고 예. 있을 텐데, 그럼 뭐, 저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구독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예. 디펜스 21 플러스를 구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나 또, 이거. 예, 예. 아, 이 방송이 간직한 거 들어가도 됩니까? 아니, 아닙니다. 이 세 분 중에, 세 사람 중에 두 분이, 한 분은 편집장이고 한 분은 전문 기자인데, 당연히 이 기회를 통해서 또 디펜스 21 플러스를 알려나가셔야죠. 별도로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아서, 네. 저희 전화로 이제 전화를 해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메일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는, 페이스북도 있어요. 페이스북도 있습니다. 네. 디펜스 21 로 페이스북에서 돼 있어요. 디펜스 21 찾으셔서 네. 이제 그 통해서 이제 물어보시면은 이제 네, 네. 구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청취자 여러분들, 이게 뭐 그냥 단순히 광고 말씀이 아니고, 디펜스 21 플러스가 잘 자리를 잡아야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의 마음의 평화가 오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셔야 이 방송도 잘 나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문 기자님을 모신 이유는 최근에 국방부에서 군 복무자에게 학점을 인정하는 이런 제도를 추진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논란이 네, 많이 네, 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은 그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기본적으로 그 대학에서 인정하는 구학점을 인정해 주겠다. 왜냐면 만약에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지 않는 장병이라면 대학 네. 그 호봉이나 이런 걸로 이제 돌려서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네. 이게 상대적으로는 이제 차별의 논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나 그 전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 군 생활을 하면은 군 복무를 하면은 대학에서 구학점을 인정해 준다. 예, 이게 무조건적으로 구학점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네네. 이게 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소요를 용역을 줘가지고 연구를 본 결과로 이제 구학점을 줘도 된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논리가 나온 건데 네. 근데 뭐 학점을 부여하자는 이야기는 뭐 이 예전부터 이미 있었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터넷 수강제도 이런 거 예, 있지 않았나요? 인터넷 수강제 그러니까 뭐 아니면 MOU를 맺혀져 있는 대학의 수강을 듣는다라든가 네. 아니면 자기 출신 대학에 이제 오픈으로 띄어져 있는 거를 자기가 이제 일명 싸지방이라 그러는데 사이버 지식정보방 부대에 네. 있는 PC방을 네. 이용해서 접속해서 단위를 이수하는 방법 이렇게 네. 쭉 있긴 있었는데 네. 네. 그 자체도 상당히 문제는 많긴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이건 이제 군 장교로서 제가 이제 본 건데 네. PC방이 중대별로 이제 사이버 지식방이 약 16대가 있습니다. 아, 컴퓨터가. 네, 컴퓨터가. 중대별로요? 예, 네. 중대에 일단 16대가 네, 정도 네. 이제 보통 비율이 네. 그렇습니다. 16대가 네. 있는데 일가 중에는 못 씁니다. 네. 그럼 일가 이후 6시부터 써야 되는데 차 떼고 포 떼고 하면은 시간이 있나요? 없죠. 그렇죠. 인원들은 100여 명이 넘는데 중대만 하더라도. 네. 그러면 기다리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1인당 평균 쓸 수 있는 시간이 20분을 채는 게 힘듭니다. 아하. 그것도 짬밥 순이겠죠, 아무래도. 뭐 아무래도 예, 없다 예, 그래도 예. 많이 좋아졌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게 예, 존재할 예.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과연 그 혜택들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실제적으로 모니터만 켜놓고 딴 데 가버려야 된다든가 이거 아무도 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교육이 내실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똑같은 건데 이거 딱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군대는 쌩을 좋아해. 뭘 네, 좋아한다고요? 쌩을 좋아해. 쌩으로 날로 먹는 걸 좋아합니다. 네. 예, 이게 보십시오. 이 제도도 그냥 책임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만 모니터만 클릭하고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지. 예, 틀어놨다. 예, 누가 봐도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 태권도 네. 속성 과정 있잖아요. 야, 제가 그것 때문에 무지하게 예, 고생했어요. 일단은. 일단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강 나오면 됩니다. 일단 예. 품새는 찍힙니다. 보통 몇 장 나오지 안 알려준다 그러는데 보통 나오면 다 이야기해 줍니다. 출제 그냥 몇 장 나온다. 요즘에는 그거 딱 보면 끝납니다. 이 태권도 교육을 솔직히 속성으로 하면 3주 4일만 해도 땁니다. 네. 이런 교육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장교 같은 경우에도 항상 그때 자격증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군이 자격증 열풍이 불어서
어느 순간 작업 나가는데 자격증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죠. 이게 웬 자격증입니까? 행정보호관님께 여쭤보니까 어제 15,000원 내셨잖아요. 자격증을 취득한 게 아니라 돈으로 산 거네요. 예. 와 있는 겁니다. 예, 예. 이게 예전에 군대이기 예.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군대의 교육이라는 거는 그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교육을 하겠다, 이걸 깨우쳐 주겠다, 실제 습득시켜서 보내겠다라는 생각보다 네. 스펙, 일명 각잡기, 그 포장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 생각에서 지금 쭉 이어 내려오는 어떤 정말 짧은 생각 없는 정책이지 않나. 즉흥적인 정책이다. 예, 즉흥적인 거죠. 장기적인 계획이나 안목 없이 만들어진 제도들이라는 거죠.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궁금하실 텐데, 여기 뭐 특히 이제 대학생 분들도 많이 들으실 텐데, 학점이 점수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몇 점이 아니라 이게 A뿔 뭐 A, B, C 이렇게 이제 이걸 또 이제 등급을 매겨야 되지 예, 않습니까? 성적을 매겨야 되는. 됩니다. 또 우리 또 예. 김종대 편집장도 성적 매기시나 매 학기마다 고생하고 계신데, 예. 그러면 9학점을 주는데 그건 뭐 그러면 등급을 어떻게 매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기준도 지금 아직까지 명확하게 없고 단지 네. 2017년쯤에 이제 시행하겠다는 목표로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것도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고 협의 중입니다 아직까지. 앞에서 협의 들어갔습니까? 예. 그 전에 미리 생색내려고 언론 플레이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말들으니까 그러면 대학하고 일방적으로 그거 없이 일방적으로 군이 주도하느냐 이러니까 네. 군에서는 아니다 협의 중에 있다. 그리고 대학에 맡긴다. 이런 말로 이제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또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없는 지금 이게 민심 따기입니다. 군심 따기 병사들한테. 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군이 기본적인 프레임,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프레임 자체가 쌩을 좋아한다. 네. 예. 날로 먹는 거 예, 좋아한다. 날로 먹는다. 네네. 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대학에 정식으로 다니면서 좋은 교육과 자기의 어떤 교육 또 학습, 수련을 군대 가서 날로 먹으면은 그 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장 이 안 자체만 껍데기만 헤드라인만 딱 보면 병사들이 누가 봐도 우와 좋네 나 졸업 빨리 할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막상 갔는데 그게 반대로 역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실내적인 예우가 그 제대군인들 보면 제대하고 교육시키는 거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날입니다. 네. 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야 군인들 그 따는 것이 그 뭐 가라나 인정을 못 받나 이건 말씀이죠? 못 받습니다 그냥 예, 예. 아예 그러니까 당장 지금 당장은 9학점을 날로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인정해주는 대학도 별로 없을 것이고 그 학점을 인정해서 졸업한 졸업생들을 일반 기업체들이 제대로 인정해 그렇죠 줄 사회에서 가능성이 낮다.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특기를 갖고 있으면 네. 그 주특기를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면 교육을 받았다 뭐 네. 레이더병이다 아니면 발칸 수리병이다 그러면 뭐 발칸 수리나 레이더는 전자장비니까 전자장비 뭐 기초 뭐 이렇게 해서 대학에 그게 맞는 과목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그거 같은 네. 경우에는 그건 상호 합리적이네. 교류가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네. 방법입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네. 무조건 군교육이 나쁘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 아닌 전혀 생뚱맞은 과목 가지고 이걸 인정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군 정신교육이나 이런 걸 학점으로 반영하겠다는 건데 중요한 건 군 정신교육은 기본적으로 지휘관 정신교육입니다. 그렇죠. 저도 진짜 이걸 하도록 했는데 네. 지휘관 정신교육 장교들 소대장, 중대장 전부 뭐 사회학과나 역사학과나 나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네, 네. 공대도 있고 많습니다. 네. 골머리 아픕니다. 자기들 교육할 때. 나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돼. 비전문가들이죠. 네. 그거를 갖다가 그 정신교육 받았다고 인정을 해준다? 말이 안 맞는 거죠. 야매고만 야매. 네. 아니 또 뭐 좀 대한민국 군 지휘부한테는 아주 좋은 정신교육 교재가 있잖아요. 그 소재가 있잖아요. 소재가. 그렇지. 종북 세력 실체예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A뿔 주고. 예전에 뭐 약간 삐딱하게 나오면은 뭐 C 주고. 핑클도 하는 우리의 주적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묻지 못할 그런 만화. 핑클도 하는. 지금 추억의 아이돌이긴 하지만. 예. 하여튼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외국하고 이제 비교해 봤을 때 한번 외국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외국에는 어떤 제도가 있어요?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는 GI 빌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 같은 경우는 꽤 GI 빌입니다. GI 빌. 예,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이게 등장을 했습니다. 예. 이제 전쟁에 나갔고 전쟁에서 많은 기술을 습득한 자원들이 있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 어떤 갈 길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인력 문제. 전쟁터로 많은 인력이 빠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매칭시켜 줄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으로 42년에 이제 이 개념이 들어서고 44년에 이제
루즈벨트가 서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쭉 지금 형태로 이렇게 이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회 현상이라든가 군대의 현재 상황들을 접목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나온 계획들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경력 관리가 다 되는 예. 그렇게 다 그게 돼 있고 실제로 이제 BMET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군복무 경력 훈련 입증을 위한 서류입니다. 국방부 서류입니다. 미국에.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확한 서류죠. 정말 세밀한 분포 사항들 다 체크돼 있고 어떤 했다 이런 것들을 그거를 이제 전역하면 취업기관이 교육기관이 냅니다. 그럼 해당 사항 리스트가 맞는지를 딱딱 봐서 그게 맞으면 경력상을 공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인정되게끔 이렇게 취업과 연계되어 있다.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처럼 이런 식의 주문구구식의 제도는 솔직히 거의 존재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우리처럼 자격증을 어떤 국방일보에 실기 위한 뭐 부대 하사가 20개 땄다 30개 땄다 이게 아니라 당신의 직능이 폭파면 폭파에 관련된 하학 그리고 위험물 처리 배선 단전 뭐 이런 것들 그거를 따면은 진급의 몇 퍼센트 이제 됩니다지 땄다 해서 뭐 이게 더 유리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건 개인 자격입니다. 그게 치르게 되면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뭐 군에서 이렇게 따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전부 봅니다. 또 자위대 같은 경우에는 외부 공증입니다. 내부 공증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군 경력이 자격증을 맞아 떨어질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야, 지금 저기 한 분이 핑클도 하는 국군의 주적의 이 커버를 지금 댓글에 띄워주셨어요. 이거였구나. 근데 이 포스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문 기자님. 그러니까 뭐 이제 아이돌이 군 부대를 방문했는데 군인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주적이 누구다. 이걸 새롭게 우리가 배우고 갑니다. 뭐 이러면 군인들이 노고를 취하고 하는 뭐 그런 내용에 이게 90년대 중반에 있었던 일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이게 2000년대 초반까지도 상당히 내무실, 이제 생활관이나 이런 것들 많이 배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저기 한참 김대중 정부 논쟁 때. 그때 이제 군에서 핑클도 하는 주적을 왜 정부에서 왜 주적 개념을 없애려고 그러냐 뭐 이런 어떤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디폭스라고 하는 님은 또 제가 군복무 때 종북 세력의 실체라는 주제로 강연대회에서 포상 휩쓸어 온 사람입니다. 집에 군단장 표창장 아직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 휴가도 좀 갔다 오시지.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또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군을 갔다 온 사람 또는 군을 안 간 사람이나 이제 여성, 장애우에 대한 어떤 차별이라는 개념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왜 군이 책임져야 될 분을 민으로 넘기느냐? 떠넘기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중요한 말씀이세요. 지금 중요한 말씀이신데 우리가 지금 뭐 방송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군 복무자에 대한 학점 인정제도 그 전에 논란했던 게 또 이제 가산점 문제 이것 관련된 좀 논점 몇 가지 좀 짚어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군 복무자에 대한 어떤 그 보상을 자꾸 민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좀 행태에 대해서 짚어보고 좀 우리가 대안까지 좀 짚어보는 이런 순서로 얘기를 좀 풀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문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또 대본에 나오는 게 2004년이었나요? 왜 그 군 가산점 관련해서 이게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그렇죠. 차별성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위헌이다. 이런 어떤 판결이 나왔어요. 그럼 이번에 나오고 있는 그 학점 인정제도 같은 경우에는 위헌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제 입장에 따라서 위헌 가능성이 있다 아니다라고 나눠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딱 잘라서 뭐 위헌이다 아니다라고 저도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그래도 이 수업을 정확하게 듣지 않고 예를 들면 그냥 군생활 자체로만 강의를 받았던 거랑 동일하게 인정해 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강의를 들은 사람한테 대해서는 차별이 될 수 있는 요지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어떤 교육에 있어가지고 또 다른 어떤 차별, 구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가산점하고 비슷한 건데 문제는 우리 헌법이나 여러 어떤 군사 관련 법령에서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명기돼 있어요. 법령에는. 그렇다면 뭐냐 하면은 군 생활로 인한 어떤 상실감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왜 이렇게 여성들이 고시에 강합니까? 남자들은 군대로 2년 까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들보다 학습도 환경이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또 여성은 출산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희생을 합니다만. 그런데
이러다 보면은 어떤 경쟁에서 군 생활로 인해 좀 낙오되는 거 아니냐, 네.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쪽으로 이제 여론을 자꾸 몰아가기 시작해서 이거를 보완해주겠다는 만연되어 쪽으로 있습니다. 자꾸 네. 이제 그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취업할 때 가산점, 학교 다닐 때 학점, 이거를 군 생활의 공백을 메워주는 수단으로 우리 군 당국이 봐왔다. 그래서 자꾸 예. 이런 시책이 나온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우리 사회 여론은 군 복무자의, 그러니까 국가의 신성한 의무를 이행한 이런 젊은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그에 합당한 어떤 보상, 혜택을 주는 건 맞다. 그렇지만 그 혜택은 군 복무자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어야 되고 일종의 뭐 보편성의 원리다라고 예, 말씀드릴 맞습니다. 수가 예.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군 복무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을 비롯한 군 미필자들한테 차별이 되지 않도록 이런 어떤 차별성의 금지 원칙 이런 부분들이 충족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군 가산점 문제도 그랬고, 그러면 주로 이제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되는 거니까 군 예. 복무자 중에 극소수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가산점 문제가 그 논란이 됐던 거는 어떤 군 복무자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는 수단이 남의 걸 뺏어서 얹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네. 여성이 일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일부 잘라내서 그걸 군 복무를 한 그 제대군인한테 이렇게 갖다 주는 거니까, 아니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왜 남의 걸 뺏어서 주냐, 요게 이제 네네. 위헌이 된 어떤 그 결정적인 그러니까 요인이란 공감이 될 말입니다. 수 있는 제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누구만 준 애가 아니라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 그 뺏어서 얘한테 넘긴다는 게 아니라서 아니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위대 같은 경우에는 각 그 사단이나 방면군별로 그 제대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관들을 따로 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우리처럼 중앙에 이렇게 뭐 별도로 제대 군인 정책 복처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갖고 있으면서 그 사단에서 만약에 어떤 뭐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단 출신이 이 지역을 잘 알고 있고 그 사업을 이해를 한다. 그러면 그쪽 업체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그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취업 발생.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군 경험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장교든 병 출신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나 그런 기업 쪽에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매칭들을 이미 만들 수 있는 어떤 소스들이나 이런 걸 다 만들어 놓고 인력 구조나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비면 이렇게 가십시오, 여기 가십시오. 이게 다 되게끔 돼 있는데 물론 그 입장도 자기가 군에 있을 때 업무를 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어떤 도움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면 우리 체계성이 없죠, 저 국가보훈처나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제대군인 지원센터는 어떻습니까? 그거 제가 봤을 땐 통닭집 만들기죠. 통닭집 만든다. 예. 가면 전부 통닭입니다. 프랜차이즈 뭐 대한민국 뭐 통닭집 늘렸는데 그게 아마 60, 70% 제가 봤을 땐 제대군인들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퇴직금 날리고. 예. 뭐 심지어는 제가 소대장 치킨이라는 상호까지도 본 적이 있는데. 소대장 그러니까 주로 치킨? 지금 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사병들보다는 간부. 일단 간부. 간부인데 이건 뭐 예. 간부라고 특별하게 특별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간부 똑같은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몇 번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가면 교육 내용이 이게 유망하다라고 이야기를 처음 스타트를 합니다. 아하. 그럼 과연 그럼 유명한 거 좋아 보입니다. 근데 시를 보면 웃긴 겁니다. 그렇게 좋다는 자격증인데 매일 안 나와도 됩니다. 네. 역시 우리 총장님 군인 좋아하십니다. 이거 하면 돈 얼마 지원되니까 와 주세요. 여러분들 얼마만 내면 됩니다. 네. 장사입니다. 비즈니스고. 그래놓고 자격 나갑니다. 근데 사회가 바보입니까? 털면 다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 이렇게 결국은 어설프게. 부자격증 갖고 예. 가지고 할 거 없습니다. 이런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제대군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국가가 좀 나서서 제대로 된 취업, 뭐 아니면 창업 이런 쪽에 좀 이렇게 제대로 잘 도움을 주는 게 기본적인 방침일 텐데 그거는 상당히 뭐 우리 지난번에 김정대 편집장께서도 또 그 참여정부에 있을 때 그런 또 일자리들을 많이 만드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제대군인들 그 취업률이 저조하다는 거에 굉장히 가슴 아파했어요. 지금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좀 취업률을 높여봐라. 이래서 노무현 대통령 특별 지시로 우리가 이제 기업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여러 군데 다니고 해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늘렸습니다. 한 10% 정도 높였어요. 요걸 이명박 정부가 다시 다 까먹었죠. 그 뒤에 이런 정책 자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예, 그땐 청와대에서 직접 관리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잡혀 나가던 시점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제대군인 문제를 그렇게
노 대통령이 그 애지중지하게 관심을 가졌느냐? 그것은 어떤 군에서 그 제대하는 사람들이 취업이 잘 돼야 국방개혁이 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군을 앞으로 고도의 숙련된 어떤 전문군대로 국방개혁을 하려면은 그렇죠. 이 많은 인원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순환이 돼야 되고 네. 그러려면은 진급이 안 돼서 일찍 군을 나와도 국가가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면 네네. 군에 악착같이 남아있으려고 안 하고 네. 이렇게 되면 군의 구조조정이 쉬워지는 네. 이런 겁니다. 이번에 중국 군대가 7개 군구를 5개 군구로 줄였어요. 제가 네. 중국 가서 확인해 보니까 왜 그렇게 국방개혁이 이렇게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가. 그런 비결이 뭐냐 보니까 역시 그 전역 군인에 대한 어떤 취업을 다 알선해 줌으로써 또 어떤 그 고급 간부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해 줌으로써 개혁에 대한 저항감을 다 네. 죽여버렸더라고요. 네. 다 제거해버렸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노태우 정부 때부터 군구조 개편 외쳤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벌써 뭐 한 3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네. 왜 안 되느냐 하면 저항 때문이에요. 예. 군의 그 머릿수 줄이고, 네. 예. 또 장교, 고위 장교들 공석 줄이면, 네. 이건 뭐 난리 치는데 이거 개혁에 아예 손도 못 대고 역대 정부가 그냥 다 시도했다가 전부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간부에 관한 거고 병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병사들에 대한 생명가치 또 사기, 복지, 오락을 제대로 보장을 안 해주고 자꾸 그 책임을 사회에 떠넘기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병사 1인당 양성비가 200만 원입니다. 한 명 병사를 양성하는데. 그런데 일본이 1,500만 원이고요. 그 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연간 1인당 사병 아니. 예. 사병 한 명을 네. 이제 훈련소를 맞춰서 네. 이제 군의 실전에 투입하기까지에 드는 총 비용 한 명에 군사 특기까지 아, 전부 다 아. 이수시킬 수 있는 데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장비 주고 2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200만 원. 그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잡는 거죠? 한 몇 주 되잖아요. 네. 훈련소 기간에서 네. 이제 후반기 교육까지 이제 네. 특기 그렇죠. 있는 다. 친구들은 네. 네. 그렇게까지. 근데 일본 자위대가 1,500만 원입니다. 예, 물가 미군이 2천만 원이에요. 예. 예. 한 명의 전투원을 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우리나라가 미국의 10분의 1입니다. 네. 예,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하니까 교육 수준이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은 생으로 먹는 교육이 일반화되고 싼값에 비지떡인데 그다음에 그 병력을 거의 공짜로 준 거를 그냥 당연시하는 이렇게 해서 양성을 해버리니까 그런 어떤 그런 어떤 병사들의 어떤 그 수준에서 나오는 어떤 전투력이라는 것도 뭐 그건 재래식이죠. 그러니까 뭐 애국군 교육이라는 건 실제로 돈을 들이는 교육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회 교육하고 차이도 없고 그걸 인정해줘도 됩니다. 그럴 만한 과목들이 되게 많고 군 직능들이.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 들겠습니다. 사회 과목에 이런 거는 예를 들어 군에서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거는 사회에서 적용해줘도 학점으로 인정해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응급조치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죠. 야전 축성 이런 것들은 사회에서 어떤 보이스카우트, 야영 지도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교양 과목으로 인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성이 없다는 거죠. 교관들 자체가 특별하게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회 자격을 그냥 군에서 하는 것 가지고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응급조치를 하는데 장교들 응급조치 자격증 정식으로 따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교육시켰지만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교육을 받으러 간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격증이 없는 교관들이 그냥 군에서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걸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해 주는 건 안 된다. 그렇죠. 만약 인정해 주는 건 좋은데 한다 그러면 그러한 교육 투자 전문 교관을 군에 양성해서 정말 사회하고 견조도 떨어지지 않는 전문 교관이 교육을 해서 병사들이 배웠다 그러면 그건 인정해주자. 이런 식으로 당연하죠. 그러니까 군대가 스스로 사람에 투자하고 전문성을 위주로 운영이 되면 기업이 왜 그걸 싫어하겠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자격증 경력을 왜 인정 안 하겠습니까? 그걸 어떤 입대 전과 입대한 후 그 다음에 제대 후, 두 번의 신분 변동을 쭉 일직선상에 놓고 경력 관리를 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이 설계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가 군에서 직무와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면은, 국방부가 인사자료 제공을 거부합니다. 보훈처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안 줘요, 자료를. 이건 군사 기밀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능 코드, 사회 직능 코드하고 군의 어떤 전문 기술하고 매칭이 안 돼. 이게 매칭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군대에서 뭔 실적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이 신뢰가 안 해요.
그 수준이 뻔하니까. 네. 예, 이게 악순환의 단절입니다. 단절. 네, 네. 이걸 어떻게 정상화하느냐 문제.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그 학점 인정제도 이게 나왔을 때 든 생각 중에 하나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거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그건 이제 흐지부지 되고 없었던 일처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이거에 대한 어떤 좀 무마책이 필요한데 군 가산점 얘기를 꺼내기에는 이미 그 위헌 판정이 나와 있는 것이고. 네. 예,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 자신의 공약상을 지키자니 군부에서 군 수뇌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병역 자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60만 대군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좀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나온 게 학점 인정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미 뭐 이 유사한 제도들이 앞에 있었으니까 그걸 네. 좀 더 이제 바꾼 형태로 나온 거죠. 예전 같은 경우에 뭐 3학점심에서 2년 동안 하게 되면 12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네,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그냥 상관없이 무조건 군대 갔다 오면 무작정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뀐 거니까. 교육부하고 협의가 돼서 그게 정부안으로 확정이 되면 뭐 관련된 법률도 개정이 됐다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면 예. 모든 대학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모든 기업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일단 대학의 자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네. 교육부하고 법률이 다 체결이 된다면 모든 대학들이 그에 따르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그 이것도 사립학교나 하나의 주제네. 예. 그 민간 기업에 그거를 강제할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쉽지 네. 않다고 봐요. 일단 국방부의 다분히 이건 좀 허세가 아닌가 저는 의심이 되는데 지금 네. 국방부가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닌데 얼마 전에 중기복무자들까지도 군인연금에 해당되게 법을 고치겠다고 국방부에서 또 말한 적이 있는데 이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면 공무원 연금하고 그래, 형평성 문제가 있는 형평성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국가의 재정 투입이 지금 그러지 않아도 군인 연금 적자가 얼만데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걸 기획재정부에서 승인해줄 리가 있습니까? 네. 근데 마구마구 뿌려대 이런 어떤 선심성 정책을 되지도 않을 거를 네. 이거 학점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일종의 윽박지르기입니다. 과시적 행태예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러니까요. 사회가 좀 배려해줘야 될 거 아니냐? 네. 좀 돈 좀 더 내놔야 될 거 아니냐? 네. 마치 명절 때 기업체 찾아다니면서 떡과 삥 뜯는 경찰관 같아.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 야, 이런 식으로 뭘 내놓으라고 소리 벅벅 지르고. 그런데 사실 군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어떤 군 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여러 가지 사회가 돌봐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걸 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첫 번째는 군인이 스스로를 자기 어떤 군인들을 스스로 사랑하고 네. 그러면서 사회에도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예. 네. 지들은 홀대하면서 사회 보고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군대를 사랑 안 해요. 국민이 군대를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내가 보기엔 군인이 군대를 사랑 안 해. 네. 이게 우리나라 군대의 가장 큰 불행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군을 신뢰하거나 사랑하지를 않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했습니다만 이 자갈이 무성한 그 연병장에서 축구하다가 막 다리 부러지고 여기에 큰 부상 당하는 사병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스스로 그런 노력하는 자에게 신은 손을 들어주는데 스스로 네. 노력 없이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는 네. 군대 현실이니까 이건 네. 제가 보기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22개월인가요? 21개월. 21개월까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을 좀 이행할 의지가 아직까지는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찌됐든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사회하고 단절된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복무기간 단축을 대통령이 약속한 바를 지키는 것 자체가 어떤 사병들의 복지, 이 국가의 신성한 의무를 이해한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보상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뭐 군대의 자본주의 논리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에 합당한 어떤 급여의 현실화, 최소한의 현실화 지금 그 사병들, 그러니까 병장 기준으로 한 15만 원 받나요? 예, 그 정도. 14만 9천 원인가? 예, 그 정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보다 뭐 많이 오르긴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네. 이제 군에서 뭐 생필품 일단 기본적인 것들 칫솔이나 이런 네, 네. 개인 위생구들 보급을 안 하니까 네. 뭐 그런 거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요즘은 그 용돈 받아서 쓰는 사병들이 많다면서요. 부모한테 용돈 받아서. 이제 나라사랑 카드나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다 군대는 이제 충성클럽이나 이런 데 다 사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 뭐 국회 자본을 입금해라 그러니까 돈이 들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다 쓰는 거죠. 다 큰 젊은이들이 부모님한테 군대에서까지 손 벌리게 하는 이런 어떤 좀 자괴감이 드는 상태에서 과연 이 대한민국 군인들이 군대를 사랑할 수 있을지 이제 참 그 의문이 드는데요. 그 급여를 현실화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적인 보상책 중에 하나일 텐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한 2배
2배라고 해봐야 뭐 한 30만 원도 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냥 50만 원 정도까지 뭐 단기적으로 올린다고 한다면 이렇게 뭐 그 얘기 나오면 대본에 나오는 게 돈이 어딨냐 이런 얘기인데 나왔어요. 그런 거 말고 이제 지금은 독일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은데 예전에 독일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을 때 독일 친구한테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는 참 재미난 게 뭐였냐면 월급 수준 따지고 보면 걔네들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 우리하고 비슷했습니다. 낮았습니다. 독일군 같은 경우에. 근데 이 친구들은 혜택이 많았던 게 휴가를 나가면 우리나라 군인들 거의 대부분 PC방에서 짜장면 먹다 꼬랑주 하나 빨고 들어가면 끝입니다. 말고. 대놓고 이야기하면 내박 받아서 나가면 그게 끝입니다. 근데 독일 친구는 좀 다른 게 뭐 하냐니까 여행 갑니다. 이런 겁니다.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모든 수송편하고 유스호스텔 사용 같은 게 거의 모든 전액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이 나온다. 제 병사라도 군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월급을 받더라도 그런 대우를 받기 때문에 별로 그닥 불편함은 별로 못 느낀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굳이 월급이 아니더라도 다른적인 방편에서 병사들의 문화적인 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늘릴 수 있는 것들 사회가 단절되지 않게끔 그런 제도들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저는 한국 군대가 2번의 쿠데타를 안 했다면은 지금쯤이라면 군인이 예비역 장군들이 저기 공원에 줄 서 있으면 사람들이 비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기 스페인이나 터키 가면 그렇습니다.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자존심, 자긍심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보상이에요, 우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거꾸로 돼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됐는가? 그거는 군의 사회적 신뢰와 위신이 추락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돈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이번에 사회에 손을 벌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군대가 옛날부터 어떤 폭력과 부조리가 만연했던 시대,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악습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것을 하나의 어떤 인생의 썩는 기간, 어두운 기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과연 누가 군인을 존중해 줄까요? 사회 나오면.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총체적으로 어떤 문화적인 어떤 소외, 고립, 그 다음에 상실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1년에 장기 복무자만 3,000명을 우리가 전역을 시키고 있고 또 몇십만 명의 그 병사들이 전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배출돼 가지고 사회에 와서 또 적응하는데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필요한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게 국민 소득 25,000달러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이건 국민 소득 4,000달러, 3,000달러에서나 있을 일입니다. 이게 군대만 정체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런 시책. 가산점 그거 부활해봤자 혜택 받는 사람 아주 그 병아리 눈물만큼 조금이에요. 그렇죠. 1년에 끽해야 몇백 명입니다. 군인의 0.1%도 안 돼. 이런 거 갖고 생색내려는 이 국방부의 지금의 행태가 오히려 대다수의 군인들한테는 어쩌면 사회적인 존중과 신뢰를 더 못 받게 만들고 괜히 분란만 일으켜서 갈등만 일으켜서 그렇죠. 오히려 군이 민폐를 끼치는 뭐 이런 존재 이미지를 만드는 이런 국방정책이 백주대낮에 지금 자행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걸 청산해야 돼요. 사고방식부터 뜯어고쳐야 돼요. 우선 우리 전투원들의 첫째 생명가치, 둘째 인간으로서 자긍심, 그건 뭐냐면 사기, 복지, 오락, 전역할 때 사회적으로부터의 존중, 이걸 어떻게 과연 달성할 것인가는 우리 국방부 학위에 달렸습니다. 우선 국방부가 군인을 사랑해야 그 다음에 국민이 군을 존중하고 사랑해준다. 그렇죠. 근데 병사들 거의 공짜로 주니까 월급 10만 원짜리 공짜로 주는 자원은 반드시 낭비하더라. 그렇게 되니까 병사들 함부로 대하게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군대를 오랫동안 운영해온 그 관행 악습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게 근본적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이 국방부나 이 군 수뇌부에 있는 분들, 또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꼭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말씀이세요. 문 기자님께서는 또 이제 군 그 사병들의 복지 문제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을 텐데요. 또 본인이 또 지휘관으로서 또 생활도 해보시고 그래서. 수방사 중대장 출신이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문 기자는 딱 이렇게 보면은 뭐 지금 저기 군복을 벗은 지가 꽤 됐는데도 여전히 좀 군인의 풍모가 좀 나오고, 민간인에서도 좀 군인 좀 코스프레 비슷하게 하는.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일단 법적으로 저는 예비역입니다. 아직 그렇죠. 예비군입니다. 제 예비군이 안 떨어졌습니다. 완전 대역이 아닙니다. 아니면 언제 전쟁이 나면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그렇죠. 항상 제 머릿속에 그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제가 이제
예비군 간부 진급에서 이제 통과를 해서 이제 8월달에 교육을 받으면 예비역 소령으로 진급을 하게 그래요? 됩니다. 기본적인 마인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스스로가 만족하는 명예감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인드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앞에서 저희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사람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그 군대는 100% 집니다. 네. 제가 항상 이 글을 쓴다든가 공부를 했던 이유는 사람을 중요시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함에 있었기 때문에 네. 저 또한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군인들 스스로가 군인을 위하는 그런 군사 문화가 빨리 풍토를 자리 잡아야 된다. 그러고 노력하는 경주하에서 사회가 그걸 보고 군이 이렇게 노력하니까 사회가 도웁시다라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조금 지금 아직까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정책이 엉터리냐 하면은 사실 국방부가 이런 부분을 조금만 지혜롭게 대처했더라면은 굉장히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어요. 우선 간부 군인들 경우에는 이제 장기 복무 군인들 같은 경우는 연금을 받거든. 그렇죠. 그러면 어디 기업체에 취직을 해서 월급을 적게 받아도 만족합니다. 네. 예, 연금 플러스 적게 그렇죠. 받는 네. 월급만 해도 먹고 살만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군에서 어떤 그 품성, 자질 이런 거를 갖추고 사회로부터 어떤 인정받는 분위기가 돼서 기업체 취직하기에 아주 좋은 거예요, 사실은. 네, 네. 양질의 자본을. 네. 사실은 이 좋은 여건을 활용하지 못하고 군대가 이걸 낭비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에 호소를 못한 거예요. 입증을 못한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뭡니까 결국은 취업률 20%대, 부사관은 더 낮고, 네. 예, 이런 참담한 현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누구 책임이냐? 그리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윗대가리들만 좋은 자리 갔단 말입니다. 윗대가리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장시간 어떤 군대를 방치한 결과 오늘날 군이 당하는 고통은 일정 부분 자업자득이다. 네. 예. 사람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문 기자의 지적이 이런 데서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어떻게 하면 군의 인본주의가 숨쉬고 그러면서 이 군대라는 것들이 어떤 그 이렇게 사회로부터 고립돼 폐쇄된 집단이 아니라 사회 속의 군대가 되느냐. 아, 육군사관학교나 뭐 이런 데 가면 담장 왜 그래 높습니까? 그거 없애면 안 됩니까? 주말에 부대 개방하면 안 됩니까? 우리 옛날에 부대 이렇게 담벼락 지나다 보면 반드시 써 있는 글귀가 있었어요. 네. 한쪽에는 촬영 금지, 네. 또 옆에는 접근하면 발포한다. 맞아요. 그렇죠. 그거 예. 그렇게 그거 없어진 지 오래 안 돼요. 네, 지금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네, 이런 예.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이게. 예, 이제 일부 방송을 거의 마쳐야 될 시간일 것 같은데요. 끝으로 우리 문 기자께서 예. 제도적으로 어떤 그 사람을 중시하는 예. 특히 그 이제 사병을 중시하는 이런 어떤 군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도적으로 좀 바꿨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짧게요. 아, 이게 참 어려운 답변인데, 항상 생각을 하지만 답변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군인들은, 간부들은 나 자신도 민간인이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거고, 사회는 누구나 군인이 되고 누구나 다시 민간인이 되어 들어온다는 그 생각. 네. 갔다가 보내면 무사히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조금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해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도 개혁에 앞서서 어떤 좀 의식의 개혁. 예. 네. 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그 취지의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그 귀한 시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문 예. 기자님. 네. 예. 그럼 진짜 한번 잠시 쉬었다가, 저희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